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8일 새벽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이 모두 합당 의결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도 합당 약속을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전격적으로 양당 최고위원회에서 다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당 선언이 곧 있을 예정이고요. 자, 이제 국민의당에 그동안에 국민의당이 줬던 빚, 그 다음에 당직자 퇴직금, 이런 걸 대략 합치면 한 17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합당 의결 전에 저희 제명 요청에 대한 안철수 대표 결정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은희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의리를 발휘해서 권은희 원내대표가, 권은희 의원이 나는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명을 해주마. 이렇게 된 겁니다. 좀 신사적으로 해결한 거죠. 원래대로라면 제명이 아닌 거죠. 그냥 합당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마 정리를 생각해서 안철수 대표가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제명 의결을 해줌으로써 권은희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략 한 이틀에 걸쳐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은요, 대략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확정적입니다. 왜? 그래서 대략 이번 주말 되면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경우에는 다 경선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 출마자들은 룸이 없습니다. 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이틀 정도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겠죠? 여론조사로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국민의당 출마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는 이 타이틀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럼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철수 대표 앞에 놓인 길, 뭐가 있을까? 우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2014년 3월이었죠. 김한길 씨하고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듭니다. 왜냐면 그 전에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대선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사실상 양보죠. 양보하고, 그러고 나서 지지부진하고, 본인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당시에 제1야당인 민주당하고 합당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새정치, 제1야당인 민주자를 붙여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이제 공동대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근데 지금은 여당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안철수 대표는 원래 제3지대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한 2, 3년 뒤에 제3지대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제1야당, 야당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게 이제 김한길 공동대표와의 정치 실험이죠. 근데 곧바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3지대로 갔다가 이제는 또 2020년 선거에 나왔는데 이제 2017년 선거에 독자적으로 출마했는데 역시 제3지대의 한계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다가 다시 포기하고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당까지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여당이 된 겁니다. 한 번은 야당이 됐고 한 번은 여당이 이제 된 건데, 그걸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제3지대로 출발한 정치인이 제3지대를 두 번 탈피했는데 한 번은 야당 쪽으로 가서 실험을 했고 이번엔 집권당 쪽으로 와서 실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3지대 두 번의 철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3지대는요, 의외로
이 제1지대, 그게 여당이고요. 제2지대, 이게 이제 야당이라고 본다면 정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제1당 싫어하는 사람, 제2당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으면 제3지대의 기본표는 대략 한 선거 때마다 10% 안팎 정도는 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조금 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제3지대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관심을 좀 못 끌면 10%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이번 2022년 대선 같은 경우가 안철수 대표가 별 관심을 끌지 못함으로써 10%를 넘길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함으로써 이번에 합당하고 이제 집권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3지대를 벗어나서 야당이 됐을 때하고 제3지대를 벗어나서 여당이 됐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것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지난 2014년처럼 야당일 때는 그냥 여당을 향해서 반대하고 투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집권당은 다릅니다. 집권당은 뭔가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곧바로 본인이 인수위원장을 맡았죠. 그래서 이제 5월 9일 날 끝나는데 한 달 보름 정도의 행정 경험을 가진 셈이 됩니다. 저는 이게 약하다고 봤죠.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을 때 안철수 위원장의 행정 경험을 좀 더 가지고 국민적 지지율을 높이려면 결국은 국무총리를 맡아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맡아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안철수 대표를 국무총리로 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된다. 뭐냐면 우선 국회에 청문회 통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게 안철수 대표가 뭐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진상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행정 경험은 인수위원장 경험이 다인 것으로 해서 다시 당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자, 첫 번째 선택지는 뭐가 되겠냐? 우선 당으로 돌아가면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 10일까지 대표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성접대 우는 뭐 이거 가지고서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안철수 대표가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뭔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지금 일부 뭐 무마하려고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에는 명분이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준석 대표를 흔들어서 낙마시킬 방법은 없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내년 6월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게 첫 번째 카드입니다. 그럼 당대표 선거에 내년 6월 당대표가 결국은 후년 2024년 총선을 지휘하게 되죠.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안철수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때 당대표 경쟁자가 누가 될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그때까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뭐 당대표 후보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정진석 의원, 주호영 의원, 그 다음에 뭐 권성동 의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정우택 의원도 가능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호영 의원을 빼고서는 다 중국권 출신들이네요. 뭐 이렇게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권영세 의원도 가능한데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 장관으로 갔으니까 아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그 대표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른바 계보라고 할 만한 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뭐 윤핵관이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계보를 자기가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권성동 대표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근데 권성동 대표는 이번에 원내대표를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끝나자마자 또 대표를 한다? 이거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혼자 다 하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작년 그 대표 선거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그만두자마자 대표에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한테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권성동 의원이 내년 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약간의 핸디캡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지자로 보면 제일 많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윤핵관으로 지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안철수 그 대표가 내년 국민의힘 대표로 출마를 할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계산법이 되죠. 본인이 당선시키기 위한, 당선하기 위한. 근데 당선이 되려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권은희 의원 빠져나가면 비례대표 2석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본인이 앞으로 1년간 안철수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죠. 뭐 안철수 대표가 잘 아시다시피 친화력이 좋아서 의원들과 뭐 자주 밥자리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술자리도 하고 해가면서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려는 능력, 그거는 지금까지는 별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환골탈태해서 그걸 보여주면 안철수계는 생기게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계를 만드는 가장 어찌 보면 쉬운 방법이고 뒤집어 보면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국민적 지지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적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 구도, 아직 뭐 굉장히 섣부릅니다만은 후계 구도로 지금 거론될 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아마 노리고 있을 겁니다. 홍준표 의원 노리고 있겠죠. 이번에 뭐 대구시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되더라도 대구시장이 되더라도 4년 뒤에 대구시장 이제 끝나고 대구시장을 재선을 안 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뭐 그때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하지는 않겠죠. 이런 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후보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안철수 대표한테 다행인 것은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요 당내에 안철수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당내에 계보가 별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나는 그래도 2석이나마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정말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던 그 경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내가 국민의힘에서 안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도 당내에 계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보 없는 사람들끼리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구도 경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안철수 대표한테는 꽤 가능성의 장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국무총리로 안 갔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차기 대통령 경쟁자들 중에서 계보라고 할 만한 걸 이끌고 있는 사람이 현재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자기 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보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적 지지율을 높여놓으면 계보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이번에 작년에 윤석열 직전의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부터 당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국민적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이거를 연구하고 그쪽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 그거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의 모습으로는 좀 버거워 보인다. 제가 보기에 버거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당에 가서 새로운 그 안철수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배전 2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황골탈퇴가 없이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안착하고 안철수 계보를 만들어서 내년 6월 당대표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안철수 대표가 지금 5월 9일 이제 인수위원장을 그만둔 이후에 어떤 움직임 내지는 어떤 그 정치 활동을 보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카드로는 이제 내년 뭐 당대표에 되느냐 안 되느냐와 약간 별개로 사실은 후년에 총선에 어딜 출마하느냐 내지는 그동안에도 뭐 보궐선거 자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보궐선거 자리에 안철수 대표가 나가서 당선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배지를 다는 거, 그게 뭐 본인의 대권을 앞당기는 거 이거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적어도 원내에 집권당 의원으로서 원내에 진입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또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안철수계를 만드는데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엔 보궐선거 자리가 어디 나온다면 나오는 것이 좋고, 아니면 내년 후년에 총선의 배지를 반드시 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 중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노리는 것은 2027년, 이제 5년 뒤죠, 지금부터. 사실은 근데 그때는 선거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아마 그때쯤이면 결선 투표제가 도입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뭐 선거가 막 굴러가면서 뭐 단일화, 운운하고 뭐 이런 거는 사라지죠. 왜냐면 결선 투표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선 투표를 해서, 예선 투표에서 뭐 누구 한 사람이 뭐 압도적이다 그러면 뭐 결선 투표 아예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슷비슷한 상황에서는 결선 투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뭐 지금 172석인데 2년 뒤에 총선에서도 172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2석이 이제 뭐 과반을 확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국정 실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안철수 뭐 의원은 아니지만 이제 그때는 의원이 됐을지 모르죠. 이제 안철수라는 정치인한테 밝은 미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2027년에 안철수 그 대표가 정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뭐 내년 당대표 선거 출마, 국회의원 배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당장 5월 9일 날 인수위원장을 그만둔 뒤에 6월 1일까지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뭐 국민의 단계 이 사람들을 많이 당선시키거나, 아니면 본인의 계보로 편입될 만한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방법,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우력을 각인시키는 방법. 이게 과거에 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로 다녔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당, 집권당, 그리고 인수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확실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를 본인이 10분 활용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같은 정치 스타일에서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뭐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5년 뒤에는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집권당에 편입이 됨으로써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거는 역시 안철수 대표가 지금부터 새 출발을 하면 충분히 본인 앞에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 가능성은 2014년에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과 합당했을 때보다 훨씬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같은 정치 스타일을 확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 집권당의 안철수라는 정치인, 아마 제가 유튜브를 해드릴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고, 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권당 정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기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지금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다. 왜냐면 본인이 정말 과거의 안철수를 잊고 새로운 안철수,
집권당의 안철수로 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일부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그냥 갸우뚱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안철수 대표 앞에 과제로서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